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5일 화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준에서도 경제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즉 매크로 관련된 소식을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1970년대 스타일의 인플레이션, 즉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어려운 시장을 겪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조금씩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처럼 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두 개가 있다면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인공지능 로보틱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이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원래 하게 되면 몇 년씩 걸리는 일을 단 몇 개월 만에 혹은 몇 주 만에 심지어는요 단 며칠만 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로보틱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과 로보틱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은 계속해서 향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로보틱의 역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계속해서 원활해지겠죠. 너무나 확장되겠죠, 공급이. 반면에 수요를 보면요. 로보틱과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앞으로는 더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과 로보틱을 위시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들이요 세상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날 것이다. 계속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걱정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요 이러한 세상의 혁신,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를 찾아서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함께 진화하면서 우리의 투자 자금도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거시적인 그런 뉴스에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가는 세상의 미래에 확신을 가지시면서 여러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7월 5일 화요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CNBC 프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컴백 캔디데이츠라고 지금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컴백은 이제 반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22년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10종목이 소개가 될 텐데 이 10종목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면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죠. 이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는 매수 의견이 있잖아요. 매수 의견, 보유 의견, 그리고 매도 의견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주식들을 정리해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가장 2022년 하반기 반등 확률이 높은 10개의 종목은 어떤 주식이 추천이 됐는지 직접 한번 그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이 지금 가장 좋지 않은 전반기를 끝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 제너레이션이니까 수세대에 거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역사적 통계를 보니까 전반기 6개월 동안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어려운 상반기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주식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컴백할 수 있다, 반등할 기회가 이제 2022년 하반기에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주식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다란 해를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악재는 다 겹쳤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향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준 것이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따라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줬다. 따라서 연준의 태도가 갑자기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무려 21%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베어 마켓을 만들면서 올 상반기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에 속해 있는 우량주들 중에서 이제 반등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NBC 프로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식으로 이 주식들을 선정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무리 이제 매수 의견이 많다고 해도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따라서 최소 4명 이상의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바이의 확률이 높은 이러한 종목들이 추천됐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했을 때 20% 이상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따라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이런 종목들만 포함을 시켰고요. 그 기준은 12개월입니다. 보통 목표 주가는 향후 12개월 동안 현재 주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나와 있는데 어닝의 실적이 지금보다 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따라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전년도랑 대비했을 때 어닝의 성장이 최소한 10%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렇게 네 가지의 전제 조건에 다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을 10가지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다 S&P 500에 속하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나오는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에 가장 좋은 반등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우량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0개의 종목의 이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확장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티커네임이 SBNY고요. 기업의 이름은 시그니처 뱅크죠. 금융주입니다. 자, 시그니처 뱅크는요, 바이 레이팅이 100%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Number of Analyst, 그러니까 이 종목을 커버하고 있는 전문가의 숫자가 16명이거든요. 그런데 16명 중에 16명 모두가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아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 시그니처 뱅크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니까요, 무려 82.3%나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2022년 EPS의 성장 예측은요 47.7%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을 올해 한 해 동안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네 반면에서 YTD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주가가 42%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매수 의견 100%에 타겟 프라이스 82%, 거기에 EPS 성장률이 무려 47%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42%가 빠졌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나우입니다. NOW가 티커네임이고 서비스나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서비스나우는 서비스 지금 당장 해줘, 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워크플로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프트웨어의 그런 총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스 기업 중에 하나고요. IT 업무 플로우 관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 레이팅이 90%가 넘어갑니다. 총 28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거든요. 28명 중에 무려 90.3%가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32.6%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2022년 한 해 동안 EPS의 성장 예상치는 24%나 됩니다. YTD로 봤을 때 주가는 27% 넘게 하락을 한 상태고요.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의 티커네임은 GNRC고요. 기업의 이름은 제네락 홀딩즈입니다. 제네락 홀딩즈는요, 젠셋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젠셋이 뭐냐면요, 보통 이제
백업 발전기라고 부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지 커다란 기업들은요,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호텔에 가 있는데 정전이 된다. 큰일이 나겠죠.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될 거고 겨울에는 난방도 작동이 안 될 거고 음식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호텔은요, 작은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젠셋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제너레이터, 파워 제너레이터라고 부르죠. 발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따라서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발전기를 판매하는 기업이 바로 이 제너락 홀딩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너락 홀딩즈는요, 지금 바이 레이팅이 총 17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82.6%가 바이를 주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81%나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EPS의 성장은 23.7%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YTD로 주가가 38% 넘게 하락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네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MSFT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 레이팅이 2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81.8%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35%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EPS의 성장은 16.5%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YTD로 23.7%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기업의 티커 네임은 NWSA입니다. 기업의 이름은 뉴스코퍼레이션이고요. 뉴스코퍼레이션은 이제 미디어 기업이라는 것을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가 첫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더 타임즈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가지의 저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이 80% 정도를 보입니다. 11명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84%나 올라가 있습니다. EPS의 성장은 올해 한 해 동안 30% 이상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YTD로 주가는 30% 넘게 폭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어슈어런트입니다. 자, 어슈어런트의 티커 네임은 AIJC고요. 어슈어런트는 딱 이름만 봐도 이제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죠? 보험회사인데요. 보험회사는 보통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일어날 때 수혜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시장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시장 금리는 이제 채권을 얘기하는 건데, 채권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요,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채권에서 운용 평가 수익이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YTD로 어슈어런트의 주가는 11%나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바이 레이팅이 77.8%,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냐면 20.1%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TD로 11%가 올라갔습니다. EPS의 성장률은 35.9%를 올해 한 해 동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미존에서 상당히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었던 그런 반도체 종목이죠. 자, 바이 레이팅은 전체 32명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77.8%가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 70.4%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EPS의 올해 성장 예측은요, 55% 정도 성장할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반면에 주가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37% 넘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LB입니다. SLB는 슐럼버거라는 기업이고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관련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들어서 무려 23% 이상 급등을 하고 있죠. 에너지 주식이 현재 가장 좋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자, 넘버 오브 애널리스트 28명이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무려 77.4%가 바이 의견을 주고 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8%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거기에 EPS의 성장은요, 45.9% 정도의 성장을 올해 한 해 동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인투이트입니다. INTU가 나오죠. 자, 인투이트는요, 금융 관련 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터보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터보텍스는요, 세금 보고할 때 미국인들이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만 해도요, 1년 동안 이 터보텍스를 사용한 사람들의 숫자가 4,3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따라서 미국의 가구 수를 생각해 볼 때 거의 모든 가구가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인투이티 같은 경우는 지금 18명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요. 77.3%의 애널리스트들이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까지는 32.8%의 주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EPS의 성장을 보시면 20.4%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올해 들어서 사스 기업들이 다 그런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40% 가까이 주가가 폭락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호멧 에어로플레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항공우주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1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는데 76.9%가 바이를 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차이는 34.5%,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동안 40%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횡보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CNBC 프로에서 선정한 하반기에 가장 반등 가능성이 높은 S&P 종목 10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S&P 500의 의견만 믿고 그냥 투자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번에 선정된 종목의 투자 조건이 뭐였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종목, 두 번째로 목표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니까 2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마지막 세 번째로 EPS의 성장률이 2022년 기준으로 한 1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만 간추려서 봤잖아요. 하지만 주식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평가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요, 우리가 이 10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 탑픽 10종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고요. 자, 하나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레이팅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레이팅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SA 오토즈 스코어입니다. SA 오토즈 스코어라는 것은 이제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준 점수죠. 자, 5점 만점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요,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4.33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SLB 슐럼버거 리미티드입니다. 4.16. 자, 세 번째는 휴메트 에어로스페이스고요. 4.00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6, 인투이티는 3.75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네릭 홀딩즈도 3.75 같은 점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66, 서비스나우가 3.25, 어슈어런트가 지금 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코퍼레이션도 안타깝게도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팅은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입니다. 5점 만점에 4.65를 받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나우가 4.62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네락이 4.59, 그 뒤를 이어서 시그니처 뱅크가 4.58을 보이고 있고요.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가 4.53, 인투이티가 4.5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45, 뉴스 코퍼레이션이 4.44, 그리고 SLB 슈럼버그가 4.43, 마지막으로 어슈어런트가 4.42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종목 모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10종목을 선정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월가의 전문가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 10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월가의 점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퀀투스코어입니다. 퀀투스코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평가 기준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수치적인 점수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성장세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수익성이고요. 네 번째는 주가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 최근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EPS 리비전, 즉 전문가들의 어닝 예상치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이는 점수가 퀀투스코어입니다. 자, 퀀투스코어가 가장 좋은 종목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4.21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슈어런트가 3.44, 마이크로소프트가 3.36, 자, 그 뒤를 이어서 슐럼버그가 3.32를 받고 있고요.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가 3.22, SBNY 시그니처 뱅크가 3.10, 인투이티가 3.06이고요. 서비스나우가 2.97,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뉴스 코퍼레이션이 2.77, 제네락 홀딩즈가 2.67이라는 좋지 않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닝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어닝의 예상치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어슈어런트인데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금리, 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는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EPS의 상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투이티도 괜찮습니다. B 플러스를 받고 있고, 세 번째로 HWM, 홈햇 에어로스페이스도 B, 시그니처 뱅크도 B,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B-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서비스나우, 제네라, 그리고 뉴스 코퍼레이션은 C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C는 C인데요. C-입니다. 자, 가장 밑에 있는 종목이 현재 슐럼버그가 D-니까 조금씩 어닝에 대한 예상치가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디비던드를 보겠습니다.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 5종목이나 되거든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률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자, 배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종목은 어슈어런트입니다. 뭐 1.54%니까 그렇게까지 높은 배당률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배당률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슐럼버그가 1.54 같죠. 하지만 이제 일드 포워드로 보면요, 1.9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 뉴스 코퍼레이션이 1.27, SBNY 시그니처 뱅크가 1.2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률도 어느새 0.93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인투이티가 0.68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56, 마지막으로 홈햇 에어로스페이스가 0.25라는 배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아웃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이아웃 레이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슐럼버그가 35.46%로 가장 높긴 한데 그래도 아직 4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페이아웃 레이시오죠. 이 얘기는 이 슐럼버그가 만들어내는 순이익 중에 35%만 사용하면 배당금을 다 지급하고 나머지는 남아 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는 순이익으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부채를 갚아서 이자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뭐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한 가능성이 있는 현금이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은요, 대부분 다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6.48% 좋은 편이고요. AIZ, 어슈어런트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투이티는 20.7%, 그리고 뉴스 코퍼레이션은 20.2%, 시그니처 뱅크는 13.1%밖에 되지 않고요. 한 자리 수인 종목도 두 개나 보입니다. 뭐 홈햇 에어로스페이스는 5.4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46. 자, 이렇게 페이아웃 레이시오, 배당 성향이 이렇게 낮게 되면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얼마든지 배당을 좀 많이 올려줄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배당의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배당 성장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인투이티입니다. 14.78%나 배당을 매년 올려줬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쉬지 않고 올렸다는 점도 고무적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죠. 9.6% 정도 5년 평균 배당을 올려줬고요. 지난 18년 동안 단 1년도 쉬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 올려준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그리고 어슈어런트가 5.26% 배당을 성장시켜 줬는데 17년간 쉬지 않고 올려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은 배당의 성장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밸류에이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PE 레이쇼를 기준으로 해서 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PE 레이쇼를 기준했을 때 가장 저렴한 종목은 단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지금 6.12까지 PER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의 6배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PEG도 굉장히 낮죠. PEG라는 것은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멀티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장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PEG, 패그 레이쇼가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현재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85배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PS 레이쇼도 굉장히 낮죠. 자, 그리고 PB 레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북밸류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20%만 더 내면 시가총액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굉장히 좀 확실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저렴한 종목은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시그니처 뱅크는요, 현재 PE 레이쇼가 10배를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포워드로 보니까 8.34까지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시그니처 뱅크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하면 한 8.3배 정도만 내면 시가총액이 만들어진다. PEG도 굉장히 좋고요. 프라이스
프라이스 투 세일즈를 보면 5배 정도가 됩니다. PB 레이시오로 1.4배 정도가 나오고요. 자, 다음은 AIZ, 어시어런트고요. 어시어런트는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따라서 PE 레이시오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배, 13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S 레이시오는 딱 1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시어런트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과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딱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한 수치죠. 자, 그리고 PB 레이시오는 1.9배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 코퍼레이션 보시면 18배, 17배고요. PS 레이시오가 0.91이 나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뉴스 코퍼레이션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더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매출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뉴스 코퍼레이션이 수익률이 잘 나올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멀티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PB 레이시오도 1.1배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주식이다. 자, SLB가 나옵니다. 슈런버거 리미티드고요. 자, 슈런버거 같은 경우는 24배, 19배죠. 결코 싼 주식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PS 레이시오는 2배 정도가 되고요. PB 레이시오는 3.28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에 나옵니다. PER로 보면 27배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이고요. 자, 그리고 PS는 10배가 넘어가죠. 따라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멀티플이 10배가 넘어간다. 자, PB 레이시오도 11.9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네락 같은 경우는 28배, 18배. 자, 인투이티가 굉장히 비싼 주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과거 12개월의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43배나 올라가 있고요. 향후 포워드로 계산을 해도 33배나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비싼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인투이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PS 레이시오로 봐도 8배가 넘어가죠. PB 레이시오도 6.47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것도 한번 보죠. 나우가 나오는데 이 서비스 나우라는 종목 역시도 PER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444배고요. 자,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어닝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나 봅니다. PE 레이시오 포워드는 65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자, PS는 15배. 따라서 지금 매출을 기준으로 해도 멀티플이 15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다. 멀티플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어시어런트, 뉴스 코퍼레이션 요 네 종목이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장률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률을 기준해서 다시 한번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요. 현재 과거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47.25%나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도 30%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그니처 뱅크는 굉장히 주가도 저렴한 상태인데 이 성장도 굉장히 좋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성장이 좋은 종목은 인투이트입니다. 44%, 23%, 제네락이 44, 32, 서비스나우가 29, 27.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성장이 27%, 12%로 나쁜 상태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0%, 16%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스 코퍼레이션이 15%, 5%, 향후 12개월이 약간 약하죠. 5%는. 그리고 SLB, 슈렌버그가 10%, 8%, 어시어런트가 6%, 3%, HWM, 호멧 에어로스페이스가 5%, 5%에 불과한 저조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우리가 밸류에이션과 성장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은 지금 보니까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가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핏, 수익률을 또 봐야겠죠. 자, 과연 수익률을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이 두각을 나타낼지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뱅크가요. 넷인컴 마진도 가장 좋습니다. 49.54%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서 49만 6천 원이 순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그런 넷인컴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ROE 역시도 14.4%로 나쁘지가 않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수익률을 줬습니다. 넷인컴 마진이 37.6%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25.4%, ROE, 리턴 온 에퀴티가 48%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 9%, 21%, 인투이티가 19%, 28%, 18%고요. 어시어런트가 13%, 32%, 11%, 제네락이 12%, 3%, 2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네 종목은요. 안타깝게도 넷인컴 마진이 지금 현재 10%가 되지 않는 저조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그렇게까지는 좋은 추세가 보이지 않죠.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밸류에이션, 성장률, 그리고 수익률까지 모두 만족하는 종목은요, 현재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시그니처 뱅크, 그 외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상황도 한번 봐야겠죠. 자, 부채를 보시면요, 현재 가장 부채가 좋아 보이는 종목은 데투 에퀴티를 기존에 했을 때 가장 부채가 적은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15.5%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1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좀 건강한 재무 제표를 자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뉴스 코퍼레이션이 42%, 나쁘지 않죠. 인투이티가 43%, AIZ 어슈어런트가 43%, 마이크로소프트도 47%로 나쁘지 않습니다. 단 한 종목만 100%가 넘어가는데요. 이 얘기는 내가 가진 돈보다 부채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부채의 규모가 125%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진단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오너십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너십에서 인사이더의 퍼센티지를 보시면 일단 내부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요, 뉴스 코퍼레이션이 13.7%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인투이티도 2.75%니까 나쁘지 않죠. 세 번째는 시그니처 뱅크도 1.56% 정도 내부자가 아직까지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네락도 1.52%로 괜찮고요. 나머지는 이제 1%가 되지 않는 좀 미미한 수준이죠. 자, 기관 투자자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은 시그니처 뱅크입니다. 97.7%, 그 뒤를 이어서 어슈어런트가 95.8%, 제네락이 89%, 서비스나우도 89%죠. 인투이트가 85%, HWM이 81.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1%.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목이 70% 이상 지금 기관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소개된 10종목 모두 기관 투자자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주변을 좀 보니까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어제부터 조금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인데요, 감기까지 걸리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 건강하고 쾌적하게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만이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 가득 안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